오늘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화영은 누구 사람이냐? 이해찬 사람이다.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절 신호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은 국민의힘 의원도 있던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서 그때는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고 말고 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검찰 주장은 한마디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입니다.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2019년 하반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민수 대변인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또 검찰에 증언한 것은 한민수 대변인의 말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이거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2019년 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별다른 합의가 없이 끝났죠. 하노이 노딜 이후 정진상의 요구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독자 방북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정진상은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상황들은 정무회의에서 다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 증언이고 TV조선 보도인데요. 자,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제 정진상 이름 석자가 등장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게 검찰발 기사로 이제 언론에 나온 것뿐이니까 실제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저렇게 진술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2018년에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이종혁 아태해 부위원장, 북한 부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이때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북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그 이전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없이 이재명 지사의 대북 사업, 북한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초청 의사가 이미 전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이 있었고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죠.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도 있고 북한과 논의되는 사업들을 위해서 방북을 시도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돈을 주면서까지 방북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정진상 실장이 이제 그런 제안, 그런 취지의 어떤 얘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마치 이것을 방북과 방북에 대한 어떤 금액을 대납하고 이 사실관계로 지금 연결되는 진술은 아닙니다. 다만 방북에 관해서 추진되는 내용의 일부를 그냥 이렇게 진술이 돼 있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방북이 추진됐고 그러니까 방북 비용 대납을 했다. 이렇게 결론 내올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라는 게 포인트는 이거죠. 정진상 씨가 누굽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 최측근도 아니고 최측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정진상이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한 것은 그것도 이화영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예사롭지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김병옥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때 2018년, 19년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대북 송금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방북을 할 계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면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는
당시 앞서가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던 뭐 또 비주류 후보였거든요. 예. 그 당시 주류였던 친문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파 세력들이 그때는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비토하고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은 편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도 2018년, 19년 이때까지도 민주당 내에서는 주류도 아니었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예. 가장 앞선 주자로 부각이 되어 있었고요.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이낙연 총리가 총리에서 물러나서 당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상황이었고 예. 이 약간의 일종의 이낙연 대세론 같은 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복귀해 볼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히든 카드가 필요했다. 히든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네. 민주당 김대중 정부 이래 민주당의 고유한 뭐 헤리티지 정책이라고 하면 어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예. 이 대북 평화 노선 이 사업 이 정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예. 본인이 이 민주당 정권의 어떤 적장자임을 대북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민주당 정책의 계승자라는 걸 내세우고 싶었는 게 하나 있을 테고요. 그를 예. 위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방북하려고 했던 거에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사실 북한은 늘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나중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시 임태희 전 의원이 아, 네. 싱가포르에 가서 북한의 그 당시 김양건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예.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이명박 정부 당시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밀 접촉을 했어요. 근데 아, 결국 그게 예. 무산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북한에서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일종의 그 남북 간의 그 접촉을 일종의 뭐 수익자 부담 이런 원칙으로 해서 그 남측에서 북한에 오는 거는 남측 그 현재 그 권력자한테 이로운 거니까 그 비용은 남측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걸 계속 고수해 왔던 거죠.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려고 했을 때도 충분히 북한 측에서는 그런 비용들, 재반 비용들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알아서 대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